육지의 섬, 교통우지 경상북도 영양군. 차 오면 어디 갔다 올게요. 정말 긴급하게 병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되는 경우. 이곳에는 통곡의 길이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반시설이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이 다시 그 지역을 떠나서 인구와 자원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취재진은 그동안 정부가 진행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822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중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벌였던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들을 살펴보고 조사 결과가 지역이 납득할 만한 것이었는지 실제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분석 작업을 벌였습니다. 2004년 안동에서 영덕 구간 조사에서는 영덕 등 경상북도 지역이 낙후된 이유가 고속도로 같은 간선도로망이 부족해서일 수까지 있다고도 보고도 고속도로 신설은 경제성이 부족해 비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척을 보지 못하던 사업은 2008년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나서야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개통한 상주 영덕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예상한 것과 달리 개통 직후부터 차량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앞서서 예비 타당성 조사의 평가 항목들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평가가 가능한 항목들을 늘려서 비수도권 지역이 경제성의 점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취재를 했는데 저 혼자 나왔습니다. 저는 윤정 기자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고 이제 팀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의문이 좀 들었던 게 저는 원래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학교를 다니다가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울산에 간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아는 사람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다가 제 출근 첫날의 상황이 생각났어요. 제가 처음에 구한 집에서 저희 회사까지 거리가 지도로 검색해보니까 대중교통으로 2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출근 첫날이니까 늦으면 안 돼서 9시 출근인데 8시에 나와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전광판에 10분 후에 온다고 뜨더라고요. 기다렸어요. 좀 이따가 그게 갑자기 24분 뒤로 바뀌더니 잠시 후에는 62분 뒤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간에 뭐 버스가 뭔가 퍼진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끊긴다거나 하면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저는 다시는 버스를 타지 않았는데 사실 지역에서 살면서 일을 하면서 이런 불편을 겪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울산에는 지하철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인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기반도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라고 생각을 계속 하다가 몇 년쯤 지난 후에 좀 의아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울산에서 일하면서 세금 내는 거나 내가 서울에서 살면서 일하면서 세금 내는 거나 다른 게 없는데 왜 서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다른 곳에서 살아야 되는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방송에서 워낙 길게 다뤄서 다 얘기하기 어려운데 두 가지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분들은 아시겠지만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대부분 인구가 적다거나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이유들을 많이 대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기반시설을 안 만들어주는 건지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서 없는 건지 그러면 그 악순환 사이에서 국가가 이걸 끊으려면 어느 지점에서 개입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기획재정부도 아니고요. 일반 국가의 연구기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고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견제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평가한 내용이 경제적으로 옳고 맞고 이런 거 타당성을 다 떠나서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게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수조까지 드는 예산의 결정권을 이렇게 맡겨놓는 것 자체가 정당한지도 좀 생각해야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굉장히 뭔가를 우연히 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적에 도봉구에서 살았는데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다니면서 책을 많이 접하기도 했고요. 대학교 다니는데 뭐 예술의 전당에서 한 달 내내 뭐 한 사람 앞에 10,000원짜리 표로 교양학을 맨날 들을 수 있다고 해서 10,000원만 내고 갈 기회도 있고요. 어느 달은 과외를 하겠다고 옥수동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히 펜싱을 가르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구나. 이런 기회들을 우연치 않게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이런 기회가 지역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환경인 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는 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